국산차랑 수입차 중에 뭐가 더 잘 팔리냐고? 요거는 그냥 확실히 2024년도, 25년도 최근 한 2년 정도 이 중고차 판매량을 보면은 탑5 안에 수입차는 뭐 벤츠, BM, 아우디 이런 어떤 브랜드들도 없어. 대부분이 다 국산차야. 그리고 지금 여기를 살짝 찍어봐봐. 그러면 보이는 것만 해도 지금 국산차보다 수입차가 훨씬 많이 보이죠. 확실히 국산차에 비해 수입차가 좀 인기도가 떨어졌고 판매량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보통은 이 수입차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인터넷상의 어떤 댓글 뭐 이런 것들을 좀 보면은 수입차 한번 잘못 샀다가 수리비 폭탄 맞는다, 아니면 뭐 유지 관리비가 국산차에 비해서 뭐 몇 배 이상 나온다, 뭔가 이런 공포 이미지 때문에 차가 잘 안 팔린다,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맞는 얘기인데, 그거 말고 현재 현장에서 벌어지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중고차 시장 상황을 설명을 해드리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도로 위에 온통 흰색 520D 요런, 그리고 320D 요런 차들이 그냥 천지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중고차 시장에도 그 많던 벤츠, BMW 이 판매량의 거의 한 60%, 70% 이상은 디젤차였습니다. 그만큼 디젤차가 상당히 인기가 많았었어요. 차값은 좀 비싸도 기름값이 워낙에 적게 드니까 길게 보면 이게 이득이다 라는 명확한 이유가 있었던 거고, 실제로 뭐 지금이야 기름값이 리터당 2,000원이 넘어가고 이래서 연비가 막 그만큼 안 나올 수 있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320D, 520D 정도 타면은 고속주행하면 뭐 리터당 20km 넘게 나오고 이렇게 연비가 좋았으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이야 이 하이브리드 차가 차종마다 다 이렇게 나오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하이브리드 차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기 때문에 이 수입차로 디젤차라고 하면은 합리적인 소비다라는 어떤 포장이 됐었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기름값은 요즘 같은 경우는 누가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죠. 어제는 쌌다가 오늘은 뭐 비쌌다가 이 도통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이 개인이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기에는 연비 좋은 디젤차다라는 말이 쏙 들어간 요즘이죠. 거기다가 더 충격적인 건 이 우리가 그토록 찬양했던 이 디젤 엔진이 이제는 도로 위에 골칫덩이 취급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나라에서도 이 경유차를 없애겠다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서 지금 이런 전기차라는 대체제가 등장을 한 거죠. 보조금을 퍼주면서 전기차 전환을 밀어붙이니까 이 전기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지면서 이 상황이 180도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이 더 이상 이 수입 디젤차를 보지 않고 이 전기차라는 대체제로 눈을 돌리다 보니까 지금 이 중고차 시장에서 이 수입 디젤차는 그야말로 찬밥 신세가 된 겁니다. 예전에는 디젤 BMW, 벤츠 샀다가 나중에 팔 때도 방어 잘 돼 라는 공식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요, 잘못 샀다가 팔지도 못하고 똥값에 던져야 하는 이런 불안한 상황이 현실화돼 가고 있는 분위기? 한마디로 연비 좋은 차를 찾는 게 아니라 기름을 아예 안 넣는 차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다라는 거죠. 마치 동네 편의점보다 조금 싸다는 이유로 멀리 있는 대형마트 가던 사람이 쿠팡 로켓 배송 생기고 난 이후부터 안 가게 된 것처럼요, 더 나은 대체제가 생기면 예전에 합리적이었던 선택은 하루아침에 그냥 불편한 선택이 됩니다. 지금 수입 디젤 중고차 시장이 딱 그 상황입니다. 팔려고 내놔도 잘 안 팔리고, 억지로 팔려면 예전에 반값도 못 받는 상황. 한때 가장 합리적이었던 차가 지금은 가장 처치 곤란한 차가 된 겁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혹시 차플레이션이라는 말 아시나요? 예전에는 도로에서 벤츠, BMW, 아우디 이런 차만 봐도 비싼 차라는 인식이 강해서 부의 상징이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물론 지금도 그런 인식이 아예 없어진 건 아니지만은, 한때 무리해서 과시를 하려고 수입차를 탔던 카푸어가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이슈가 되면서 이 아무나 탈 수 없었던 프리미엄 수입차의 어떤 느낌이 이제는 아무나 타는 차처럼 너무 흔해져 버려서 더 이상 외제차는 특별한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다 라는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이 됐고, 실제로 요즘은 포르쉐, 람보르기니, 페라리 요 정도 급이 아니면은 어디 가서 쉽게 이렇게 자랑할 수 없는 느낌?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나 벤츠 탄다, BM 탄다 해서 와 부자다, 능력 있나 보다 하고 이런 감탄을 하는 시대가 아니라, 차라리 이런 아반떼 같은 경제적인 차에다가 네임드 있는 아파트 주차 스티커 있잖아요. 여기다가 더샤 프루지오, 자이, 레미안, 롯데캐슬 뭐 기타 등등 그런 걸 보고 더 신뢰하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자동차를 소유보다 이용이 더 합리적인 시대로 변했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딜러 입장인 저로서는 해서 저한테 득이 될 게 전혀 없는 얘기인데요. 그래도 뭐 정확한 정보를 드려야 되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이 40, 50, 60까지 우리 세대들한테 이 차는 어떤 의미였나요? 집 다음으로 큰 재산 1호였죠. 번듯한 차 한 대 뽑아서 내 명의로 된 등록증을 손에 줬을 때 그 기분, 정말 그게 성공의 척도였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차는 내 것, 내 명의로 사야 된다가 무언의 법칙이었고 할부를 써서라도 목돈을 깨서라도 내 차가 돼야 마음이 편했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현재 내 차라는 자부심이 사실은 내 돈을 가장 빠르게 갉아먹는 방법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예전에는 차를 오래 타서 뽕을 뽑아 먹는 게 남는 장사였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죠. 자고 일어나면 뭐 자율주행 이런 신기술이 눈 깜짝하면 또 나오고 작년에 샀던 1년밖에 안 된 내 전기차가 1년 뒤에는 구형이 돼버리는 그렇게 빠르게 돌아가는 시대가 됐잖아요. 거기다가 취등록세, 자동차세, 보험료 이런 부대 비용들이 전부 다 좀 인상이 됐잖아요. 내 명의로 두는 순간 따라오는 이 부대 비용들, 내가 차를 타든 안 타든 보유하고 있는 동안은 무조건 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거라서 좋았는데 요즘은 내 거라는 게 오히려 리스크로 느껴지는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2030 세대 또는 일부 이 자동차를 사고 팔고 함에 있어서 에너지 소모가 크다라는 걸 느껴보신 분들은 이 자동차를 구매하는 게 아니라 렌트나 리스, 구독 이용 이런 것들을 요즘에는 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한 고객님께서 개인이신데 렌트나 리스를 알아보신다고 하시길래 제가 고객님께 개인이시면 렌트나 리스를 했을 때 오히려 손해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선택하시려고 하시나요? 여쭤봤더니 단순히 명의나 세금 문제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감가상각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3년, 5년 깔끔하게 타다가 반납을 하고 반납할 시기에 또 최신형 차로 갈아타고 그리고 내 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중고차 값 떨어질 걱정 안 해도 되고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료 할증 걱정 없이 그냥 이용료만 내면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듣다 보니까 좀 이해가 되면서 아 이런 거구나 싶은 게 예전에는 영화를 DVD를 사서 보고 음악도 CD를 사서 듣고 했는데 요즘은 솔직히 넷플릭스 가입 안 한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음악도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 뮤직을 가입을 해서 듣습니다. 그러니까 소유 대신 구독, 소유 대신 이용 이런 문화, 흐름이 이 자동차 시장에도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번째는 이 국산차의 반격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특히 이런 제네시스는 북미에서 BMW, 벤츠, 아우디와 경쟁 차종이 되는 위치에까지 올라섰고 실내 품질이나 옵션의 기술력이 독일 브랜드와 대등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기사가 보도된 바가 있는데 진짜 10년 전이었으면 이 제네시스랑 벤츠랑 이 제네시스랑 BMW랑 이런 말도 안 됐던 얘기가 이제 진짜 현실이 되어가는 중인 거죠. 뭐 독일차의 전통이 언제부터고 기술력이 어쩌고 뭐 이런 걸 다 따지면 당연히 뭐 국산차가 비할 바는 아니지만 사실 차 살 때 뭐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 외형이 나의 구매 결정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 제네시스, 벤츠, BMW가 이제는 급 차이로 느껴진다기보다는 어떤 취향의 차이로 좁혀진 느낌, 그런 느낌이 난다라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는. 실제로 현재 중고차 시장에서도 벤츠, BM 살 돈으로 이 옵션 좋고 연식 키로수 좋은 국산차로 넘어가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이번에 출시되는 제네시스 GV90 그리고 그랜저 GN7 신형 이 디자인을 보면은 진짜 살벌합니다. 이 독일차 디자이너 분들이 긴장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대한민국 차들이 정말 위상이 높아졌고 앞으로도 더 그럴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다섯 번째로 살 수 있냐보다 유지할 수 있느냐가 더 문제인 거죠. 수입차 사보신 분들은 정말 공감할 겁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너무 설레죠. 집에 있다가 주차장 내려와서 잘 있나 자꾸 한 번씩 보게 되고 그리고 가까운 거리도 자꾸 차를 타고 가고 싶고 뭐라도 약속을 자꾸 잡고 싶고 그리고 이 수입차 특유의 가죽 냄새 그리고 이 감촉도 너무 좋고 그냥 기분이 막 너를 띄죠. 근데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진 않더라고요. 차를 딱 뽑고서 한 1, 2년 지나서 돈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차를 유지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 수입차 유지비가 비싸다라는 거는 다들 알고 사지만 문제는 뭐냐? 실제로 겪어보기 전까지는 체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저도 예전엔 그랬죠. 이 처맞기 전까지는 잘 몰랐어요. 이 브레이크 패드 뭐 교체만 해도 국산차는 앞뒤 다 갈아도 한 20-30만 원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이 수입차는 애프터 부품을 구한다고 해도 국산차에 비해 비싸긴 비싸죠. 거기다가 또 때 되면 갈아줘야 되는 오일류들, 그리고 타이어 교체, 이런 것도 국산에 비해 비싸긴 비싸죠. 그리고 수리 기간도 기본 몇 주 걸리고 잘못 걸리면 몇 달이 걸립니다. 유지 비용이 비싼 것까지는 감당을 하겠는데 이 차가 고장인데 수리 기간이 몇 주 몇 달씩 걸려버리면 차를 타고 싶어도 못 타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수입차라는 게 유지비나 수리비가 많이 든다라는 거 알고 사는 거죠. 그리고 수리 기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것도 알고 삽니다. 왜냐면 요즘에는 인터넷에 쳐보면 이런 정보 정도는 그냥 기본적으로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요즘은 내가 이런 수입차를 타면서 이런 불편함이나 불합리함을 참을 이유가 없어졌다라는 거죠. 왜냐? 예전에는 아무나 탈 수 없는 차라는 하차감과 희소성이 앞서 말한 불편함으로부터 날 견디게 해줬죠. 수리비 오히려 많이 나오는 걸 유지하는 내가 능력자로 보여졌었고, 그런데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그런 사람을 능력자로 보는 게 아니라 경제적이지 못한 사람으로 본다라는 거죠. 이게 수입차가 인기가 없어진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중고차 시장에 여기 매장에 보면은 물반 고기반 느낌으로 거의 제네시스 반, 수입차 반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은 과연 같은 가격이면 국산차를 사실까요? 아니면 수입차를 사실까요?